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항공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여객과 화물의 성장세에 힘입어서 최대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한국공항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두 가지로 제가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객 사업 호황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화물 수송량 증가에 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아무래도 한국공항 같은 경우에는 지상 조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객과 화물을 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항공공항의 차트를 저와 함께 간단하게 보시면은 계속해서 시음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 금일 1.41% 정도 하락을 하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대에서 저희가 어떠한 대응 전략을 짤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떠한 부분들 지켜볼 수 있을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공항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굉장히 긍정적인 실적을 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매출액이 30%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흑자로 전환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실적을 낸 이유 단연컨대 여객 수요 증가와 더불어서 화물 수송량 증가가 이러한 실적을 견인했다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오늘 두 가지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텐데 혹시나 이 지상 조업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지상 조업은요, 항공기의 출발부터 도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지상 업무를 얘기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항공기의 정비라던가 급유, 기내식 공급을 포함할 수도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화물 수송, 탑재를 맡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객 수요가 증가를 하고 화물 수송량이 증가하게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한국공항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지금부터 여객 수 증가율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증가율을 저와 함께 좀 지켜본다고 하시면요. 4월 같은 경우에는 소폭 감소를 했습니다. 이게 1월이 극성수기고 1월에서 2월, 3월, 4월로 넘어갈수록 이렇게 여객수가 보통 감소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감소했다는 것은 당연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럼에도 긍정적인 면은 제가 4월을 봤을 때 우선 여객이 693만 명을 기록을 하면서 전월 대비로는 4% 감소를 했지만 2019년 동월 대비로 본다고 하시면 93%나 큰 폭으로 회복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국내선 저와 함께 보시면 국내선 같은 경우에는 여객이 540만 명을 기록하면서 전월 동기 대비 8%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러면서 봤을 때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월이 극성수기고 이제 2월, 3월, 4월 지나갈수록 이렇게 하락을 한다고 했는데 국내선 여객수가 이렇게 증가했다는 것은 한국공항한테 굉장히 큰 수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국내선도 제가 2019년과 비교해 본다고 하시면 큰 폭으로 회복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국제선 여객수의 현황과 국내선 여객수의 현황들을 함께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또 앞으로 여객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5월에는 슈퍼위크가 있었죠. 중국의 휴무와 더불어서 일본의 골든 위크 등 휴일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여객과 그리고 여객의 증가와 더불어서 거기에 따라서 한국공항에 좀 수혜를 받는 것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또 5월이 지나고 실질적인 통계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제가 또 누구보다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영상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5월에 이어서 6월 또 여름 휴가철이 앞당겨지고 있는 만큼 저희가 1분기에 이어서 2분기도 긍정적인 실적을 내는 것들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여기에 대한 내용 살펴봤고요. 추가적으로 화물에 대한 내용들 살펴보기 전에 저희가 이 편나 여기 수추기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천공항 국제선 편나 여객 수추기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 전 공항 일평균 여객 수추기 같은 경우에도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객 사업이 호황이고 이에 따라서 항공공항이 큰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화물 쪽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천공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인천공항의 화물 물동량을 좀 설명을 드리면 화물 물동량 같은 경우에는 24만 톤을 기록을 하면서 전 월비로는 6% 일단 감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전년 대비로 9% 증가를 하면서 바닥을 다지는 듯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저희가 항공화물 수송량 및 증감률 추이를 직접적으로 본다고 하시더라도 이렇게 증감률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1월, 2월, 3월에 더불어서 4월에 이렇게 항공화물 수송량이 증가를 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반도체에 대해서 반도체 업황이 호조가 되고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반도체에 대한 항공화물 수송량이 증가를 했고 여기에 더해서 중국의 이커머스 물량들이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항공화물 수송량이 증가를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지상 조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 공항이 큰 수혜를 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계속해서 여객 현황과 항공화물 수송량 현황을 계속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019년 대비 큰 폭으로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봤을 때 향후에도 긍정적인 실적들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여객에 대한 현황들 그리고 화물에 대한 현황들 함께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차트적인 부분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저항이 간단하게 보시면 여객 사업이 호황이고 항공업종들이 좀 많이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한국 공항이 큰 수혜를 받으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 부근대에서 대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이 부근대의 상승 이후에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실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전체적인 지수도 좀 영향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지수가 이렇게 최근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한국공항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수가 하락을 하면은 개별 종목들도 많이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과 더불어서 지수가 돌아오는지에 대한 여부도 저희가 함께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알아서 다시 차트로 돌아오면은 이렇게 지수가 조정을 받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좀 견조한 움직임 보였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고요. 따라서 이 부근대에서 실적의 긍정적인 면들을 보여주고 거기에 더불어서 지수까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상승 추세를 유지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면들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전 고점 부근을 높은 거래량과 함께 돌파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돌파를 할 때 높은 거래량이 중요한 이유가 저희가 앞선 사례를 봤을 때 상승 시에 돌파 시에 높은 거래량들을 보여줬던 것들을 저희가 사례로 삼아서 높은 거래량과 함께 돌파 후에 안착할 수 있을지를 함께 지켜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도 매크로적인 변수에 취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러한 면들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수가 또 조정을 받으면서 이렇게 한국공항도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제가 앞서서 계속해서 지지를 많이 받았던 61선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 이 부근대를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전에 지지를 받았던 라인대들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은 한국공항의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 함께 알아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